심리학과 1학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심리학과 만남의 시간에 소개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만나지 못했죠, 그죠? 어, 면대면 강의 시간에 보도록 하고요. 저는 그 심리학 개론 일을 담당하는 이재호라고 합니다. 여러분들하고 이제 심리학과에서 같이 이제 공부를 하는 시간이 많을 텐데, 여러분들하고 직접 보지 못하고 이렇게 컴퓨터 앞에 앉아서 어, 원격 강의를 하게 되면서 조금 아쉬운 시작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심리학과에 입학을 하고 이제 개강을 이제 앞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심리학과에 들어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노력을 하셨고, 이제 심리학과에 들어온 이상, 여러분들은 이제 심리학과 학생으로서 심리학 공부에 이제 새로운 여러 가지 모습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 심리학 개론은 모든 심리학의 영역을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개론하면은 인트로덕션, 그러니까 소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간단하게 안내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심리학 개론을 알면은 그 심리학을 전부 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심리학 개론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잘 섭렵을 해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심리학 개론 강의를 듣고 그 다음 이제 2학년, 3학년 올라가면은 심리학 개론에 제공되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시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약간 차이가 나는 거는 좀 더 이제 깊이 들어가는 거죠.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자세하게 들어가려면 먼저 그 심리학 개론에 대한 이해가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그 다음 그 전공 과목들을 이제 강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각 개개의 영역들을 이제 세부적으로 공부한다. 이제 이런 의미죠. 그죠? 그래서 그런 그 전공 과목에 대한 이해를 하려면은 우선 그 일반적인 수준의 가장 보편화된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심리학 개론에 있는 지식은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심리학을 하는 모든 학자들이 모두 이렇게 동의하는 비교적 논란이 적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이제 선행하는 과정이 뭐냐 하면은 많은 심리학자들의 그 공통된 생각들이에요. 그러니까 비교적 그 많은 연구자들이 많은 연구들을 하게 되면은 서로 다른 이제 그 결과들을 얻게 되고 서로 상충되는 결과들을 얻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 심리학 개론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그런 많은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들에서 비교적 공통적으로 나온 결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실려 있는 내용들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일반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성도 함께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모르면은 심리학을 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한 장 한 장 공부를 하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철저하게 이해하는 그런 그 마음가짐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아마 그 세 장의 사진이 보일 거예요. 느닷없이 왜 이렇게 석 장의 사진이 여기에 나와 있을까요? 어, 맨, 왼, 맨, 이게, 맨 왼쪽에 있는, 사진은 그, 가면이죠, 그죠? 그래서 가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대부분 이제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긴 한데, 어, 이 얼굴의 색깔이나, 그 다음 여기에 있는 어떤 형태나, 그 다음에 요 무늬가 똑같은 경우가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뭘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 사진을 여기에 실었냐 하면은 우리가 그 인간이라고 하면은 인간은 똑같은 인간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죠. 음. 그래서 여기 보면 똑같은 모습을 지닌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래서 우리 지구상에 거의 65억에서 70억 가까운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은 그 사람들 중에서 얼굴이 아주 똑같다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봐도 우리가 이제 과언이 아닌 거죠. 그만큼 그 여러 사람들의 이렇게 모습이 다른 것처럼 여기에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내면에 보이지 않는 어떤 여러 가지 특성들도 같다라고 이제 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일단 사람의 모습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죠. 그래서 인간, 사람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것이 얼마나 보편화된 사실들을 표현하는 단어인지, 그렇게 굉장히 인간이라고 하면은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개인이 갖고 있는 독특한 모습들을 갖고 있죠. 그걸 갖다가 우리가 심리학에서는 성격 혹은 인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격이라고 하는 이 영역은 모든 개인마다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인간이라는 것을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까요? 쉬운 일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그 아직까지도 인간의 마음을 연구하는 영역에서는 아직까지도 인간의 마음이 뭐냐,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은 그 이야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뭐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가 않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옆에 사진을 보면은 끔찍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 절벽에, 이렇게, 에, 마치 선이 보이지도 않는 정도로 이렇게 붙어 있는데요. 이런, 위험한 일을 왜 사람들은 하려고 할까요? 편안하게 살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 그냥 뭐 바닥에서 조용히 살면 좋을 텐데, 왜 사람들은 이런 위험한 이런 그 행동들을 하려고 할까요? 이것 또한 우리가 사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의지, 그 다음에 그런 거 우리가 이제 동기라고 이야기하죠. 심리학에서는요. 그런 동기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행동들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제 심리학이 지원을 했겠죠, 그죠? 그래서 그 여기에 있는 이 힘든 절벽을 타고 올라가는 이런 등산가처럼 여러분 암벽가처럼 여러분들도 이 심리학의 이 높은 벽을 이렇게 한번 올라가 보는 이제 이런 경험들을 이제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있는 사진은요, 앞에 두 사진하고는 좀 달라요. 뭐가 다른가요? 여기는 맨 앞에 있는 이 사진은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가 보고 있는 방향으로 보고 있죠. 그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전체가 다른 쪽으로 보고 있지만은 하나 차이는 뭐냐 하면은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어, 연결되어 있죠. 그죠? 여기서 한 사람이라도 여기에서 다른 모습을 지니면은 여기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물속으로 퐁당 빠지게 되겠죠. 이게 이제 협동이죠, 그죠? 그러니까 인간은 개인이 갖고 있는 개인의 욕구, 동기가 있지만은 또 하나 인간은 많은 사람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조화는 균형을 이루어야 되고 서로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영역을 우리가 이제 사회의 심리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른 물체를 볼 때보다는 다른 사람을 볼 때 가장 긴장을 하고 가장 기쁨을 느끼고 가장 거기에서 많은 생각들을 한다는 것이 인간과 인간의 관계라고 하는 것의 중요성을 나타내주는 이제 그런 표현입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 사진이 있는 것보다 하나의 사진이 있을 때 보다 위험한 느낌을 더 느끼게 되죠. 그죠? 다시 한번 잘 감상을 해 보십시오. 자, 이건 뭘까요? 한번 왜 이런 모양 이 두 개의 원이 있는데 이런 원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을까요? 자, 두 원이 이제 동그란 원인데요. 다른 점이 뭔가요? 왼쪽 원과 오른쪽 원에. 자, 먼저 왼쪽 그 원을 한번 보세요. 왼쪽 원을 이렇게 뚜렷 이렇게 그 고정을 시키고 중간에 까만 점을 이렇게 응시를 해 보세요. 까만 점만 보고 계세요.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죠? 응? 까만 점을 보고 있는데 그 테두리에 있는 원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사라지는 현상이 발생하죠. 경계선이 없어지죠. 그죠? 경험해 보셨어요? 재밌죠? 자, 그런데 이 오른쪽에 있는 원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중간에 있는 까만 점을 한번 응시해 보세요. 여기서는 어떤 경험을 느낍니까? 한참 보고 있어도 회색으로 보이는 그 부분이 사라지지가 않죠.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자, 이제 여기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어, 그 일단 어, 다음에 나오는 설명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한 가지는 우리가 마치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현상을 이렇게 뚜루지라 쳐다보면요 사라지는 현상이 생겼죠. 왼쪽 원에서.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 신경세포가 어,
이 동그란 원을 파악하는 거는 뭘 파악하기 때문에 동그란 원이 보이냐 하면은 원의 안에 있는 밝기하고 원의 밖에 있는 밝기하고가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느껴야 돼요. 그러니까 그 경계선을 딱 그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경계선을 점진적으로 변하면은 어디까지가 이 색이고 어디까지가 저 색, 혹은 어디까지가 이 밝기고 어디까지가 저 밝기냐, 이걸 신경세포가 탐색을 못하면은요 바로 경계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비슷한 경험이 뭐냐면은 여러분들 의자에 앉아 있었죠. 지금 조금 전까지 의자에서 앉아서 이제 강의를 들었을 텐데, 처음에 의자에 앉았을 때는 의자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그 감각이 느껴져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내가 앉아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알지를 못하죠. 그죠? 그 의자에 앉아 있는 그 감각을 우리가 이제 지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지각 현상도 뇌에 있는 신경세포가 그 지각되는 그 내용을 이제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피부 감각에는 네 가지 감각이 있죠. 온각, 촉각, 냉각, 그 다음에 통각. 이 네 가지를 느껴야 되는데, 이 접촉을 하는 신경세포가 한 번에 많은 정보가 오랫동안 들어오면은 그게 정보가 들어온지를 모르는 현상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우리 신경 뉴런은 굉장히 그 반응을 하는 게 이렇게 순간적이고 짧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에 몰두를 하게 되면 거기에 몰두가 되어 있는지 우리가 모르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것은 이제 몰입이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그래서 그런 현상이 발생하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느끼지 못하는 이제 현상들이 생깁니다. 이것도 이제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지각적인 현상에서 재미있는 현상이라고 보여지죠. 그죠? 네, 이것도 이제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신경 뉴로 수준에서는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걸 이제 심리학적인 맥락에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장이 있습니다. 네, 거기 가서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한번 보세요. 이거는 앞에 그림하고 좀 다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사각형으로 된 격자를 보면은 검정색 부분과 흰색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사이사이에 보면은 검정색이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보려고 하면 없어지고 안 보려고 하면 생기고 하는 현상이 생기죠. 아까는 한참 보고 있으면 없어졌는데, 그 다음에 여기는 한번 보십시오. 여기 색띠가 이 색띠 하나, 이 색띠 하나, 이 색띠 하나, 다 색띠가 이렇게 빛의 밝기가 고루고루 이제 이렇게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밝기하고 여기에 밝기는 어디가 더 밝아 보여요? 이쪽 부분이 이쪽 부분보다는 더 밝아 보이죠. 여기 이제 자세히 보세요. 그러니까 이쪽 부분이 이쪽 부분보다는 더 밝아 보이죠. 이쪽이 더 어두워 보이죠. 재밌잖아요. 자, 이것도 이제 우리가 그 지각 과정에서 생기는 재미난 현상이다. 매치 밴드라고 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빛의 밝기는 동일해도 그 밝기가 주변의 밝기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이제 이런 현상들이 이제 물리적인 어떤 밝기만 가지고 우리가 밝기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밝기를 이렇게 연결을 해서 그걸 이제 같이 이제 생각을 밝기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깊이와 관련된 건데 우리가 중간에 있는 그림을 한번 봅시다. 이 그림을 보면은 여기에 앉아 있는 할아버지와 여기에 앉아 있는
중년처럼 보이는데 뭐 자연스럽죠, 그죠?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반면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앉아 있는 이분이나 여기 앉아 있는 이분이나 크기 차이가 별로 없다고 느껴지는데 이 여기 앉아 있는 사람을 앞으로 탁 당겨 놓으니까 이상하죠. 그러니까 여기는 작다, 여기는 크다 이렇게만 느껴야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있지? 작아져야 되지? 그림이 이상한 형태로 변화가 되었죠, 그죠? 자, 여기서 보면은 여기에 여기 점이 요 거리가 어떻게 좁아지느냐에 따라서 여기에서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갈 때 이게 평면으로 보이지 않고 이게 곡선의 형태로 보이게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멀리 간다는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이게 다 크기가 유사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깊이 지각이라고 하는 건데요. 깊이 지각을 한다는 것은 우리 뇌가 가상적인 거리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앉아 있는 이분하고 이분의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상의 크기는 실제로는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여기에 앉아 있는 사람과 여기 앉아 있는 사람 동일한 거는 중요한 거는 이 뒤에 있는 이 나무가 이 복도가 이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공간에 있다라고 하는 단서를 제거해 주는 거죠. 그걸 갖다 우리가 공간 단서 혹은 깊이 단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림을 우리가 2차원적인 그림이 이 3차원으로 느껴지게 되면서 3차원으로 느껴질 때 같은 크기의 사람은 같은 공간에 존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깊이가 깊으면은 그만큼 사람의 모습은 작아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사진을 볼 때 우리 뇌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들을 보면은 과연 이런 현상들이 이제 어떻게 나타날까?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 생각을 해야 될 게 이제 물리적인 현상과 이제 심리적인 현상이라는 것의 개념을 나누어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물리적인 현상은 말 그대로 빛이라든지 소리라든지 이런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현상들이죠. 만져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직접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내용들인데 이제 여기서 이제 심리학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직접 사실은 경험을 하고 있죠. 하고 있지만은 그 실체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까지도 알고 있지 못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심리학이라고 하는 요 단어가 있죠. 여기 아마 여러분들이 그 수시를 보았거나 이럴 때 그 아마 그 면접을 보면서 이 단어를 발음을 해봐라 이런 이제 질문을 받았던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그냥 P를 묵음으로 읽지 않고 푸시컬러지 이렇게 이제 읽는 사람 학생들이 있어요. 사실은 이 히랍으로 따지면은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복합어예요, 그죠? 여기에 사이코까지가 한 단어고, 그 다음에 로지가 또 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라틴어에서는 푸시케, 푸시케오가 아니고 이제 이 프라임 이렇게 된 거하고, 그 다음에 로지크 이렇게 LOGIK 요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된 것이 이제 이렇게 사이콜로지라고 이제 발전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사이코라고 하는 것과 로지, 로지는 뭐냐면 이거는 로직 그러니까 논리인데 이걸 이제 우리가 학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인 사고를 하는 영역 혹은 분야 이런 것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이코는 이거는 정신이에요. 서양에서는 요즘에는 멘탈, 뭐 멘탈이 좋아야 된다 뭐 이런 표현 쓰죠, 그죠? 멘탈리티입니다. 요즘 개념으로는. 그래서 이제 멘탈이라는 개념을 쓰기도 하고 이렇게 마인드라고 하는 개념도 씁니다. 마음이라는 개념도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우리가 동양식으로 표현을 하면 심리학입니다. 그러니까 심리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나오는 마음이라는 개념이고 학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로직, 논리라는 개념이죠. 그럼 이게 이제 한자어로 표현을 하면 심이라는 것은 마음 심자죠, 그죠? 마음 심자죠. 그 다음에 리 하면은 이거는 이치죠. 그러니까 마음의 이치를 따지는 학문이다 해서 심리학이라고 이제 예, 보는 거죠. 그런 이제 사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사이컬러지라고 하는 서양의 영어나 그 다음에 동양에서 한자어로 표현된 심리학이나 그런 면에서 이제 의미가 같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이제 여기에 보면은 그래서 심리학은 이제 결국 인간의 마음을 연구하는 학문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한 가지 개념이 더 나와요. 뭐냐면은 과학적이라고 하는 방법, 개념이 나옵니다. 과학. 왜 이게 심리학이면 심리학이지 과학이라는 개념이 여기에 들어갈까? 궁금하시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학문은 학문인데 그냥 여기서 학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밑에는 종합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학문이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심리학이라면은 하나의 단일한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처럼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자연과학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Natural Science 혹은 사회과학이라면 Social Science 이렇게 하죠, 그죠? 그 사이언스라는 개념이 붙게 되면은 거기에는 하나의 영역이 아니라 여러 영역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소사이어티 혹은 사회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학문들 간의 사회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 학문들 간의 사회라는 것은 결국 이제 그 공통적인 이제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연구 대상이. 그래서 자연과학 이렇게 하면은 자연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들이 모여 있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물리, 화학, 생물, 지리, 지학 뭐 이런 학문들이 이제 거기에 포함된 천문학 이런 것도 다 자연과학에 들어가는 거죠. 자연의 현상을. 그 다음에 사회과학 하면은 이제 경영학, 경제학, 신문방송학, 사회학, 그 다음에 사회복지학 이런 거 다 뭐냐면 사회학이에요. 그 사회는 뭐냐? 거기에는 어, 사람을 연구를 하는 건데 사회라는 개념이 들어가게 되면은 한 사람이 아니고 집단적인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심리학은 그 단위가 한 개인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걸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라 과학이라는 개념이 왜 여기 나왔을까 하는 거죠. 여기에 강조되는 이유가 이제 다음에도 나오겠지만은 심리학은 과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돼요. 심리학은 과학인데 종합과학이다. 이렇게 해도 돼요. 그래서 이제 사이컬러지라고 쓰지 않고 psychological science라는 개념을 붙입니다. 그래서 심리과학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심리학은 단일한 학문이 아니고 이건 종합학문이라고 이야기해서 컴플렉스 혹은 멀티플 디스플레이너리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왜 이게 과학이라는 개념이 들어오고 종합이라는 개념이 사용될까요? 이게 이제 들어오면은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여러분들이 이제 심리학에 가장 먼저 이제 생각나는 사람 한번 이제 선생님이 강의 시간에 한번 질문을 해보면요. 거의 7, 80%가 프로이드를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프로이드도 심리학자죠. 그런데 사실은 심리학의 선두는
심리학은 그 심리학 자체로 발달이 된 게 아니에요. 심리학은 그 원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조가 뭐냐면 철학이에요. 그래서 심리학은 철학에서부터 탄생을 하게 되는데 철학은 사실은 인문과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거죠. 인간을 연구하는. 근데 이제 철학에서의 연구는 그 인간의 심층적인 마음을 연구를 하지만은 철학의 연구는 이렇게 생각을 통해서 연구를 해요. 그래서 합리적인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로직이란 말은 사실은 합리성을 갖고 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과학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과학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이 드는 분야가 이제 자연과학입니다. 그러면은 자 과학은 자연과학이고 심리학은 철학에 하고는 이름이 틀리고 그걸 갖다 종합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아 심리학이 철학으로부터 독립되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똑같이 그러면은 인간의 마음을 연구를 하되 어떻게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과학적 방법이라는 방법을 심리학이 추구를 함으로써 심리학이 철학과는 분리된 학문으로 이제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 탄생을 하게 되는 두 분의 심리학자가 여기 나와 있죠. 이 왼쪽에 있는 이 심리학자가 비렐름 문트예요. 독일의 심리학자고요. 오른쪽에 있는 이분은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 사람이고 여기는 독일 사람이에요. 왜 이 두 사람을 이제 내놨냐면은 심리학의 가장 원초적인 대부분의 이제 그 심리학의 책에 보면은 분트를 심리학의 원조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이야기했죠. 그 심리학이 인간의 마음을 연구를 하되 인간의 마음을 과학적으로 연구를 한다는 거죠. 과학적인 방법이 뭔지에 대해서 이제 다음 좀 이따 나오겠지만은 자 그러면은 그 심리학을 그 철학에서부터 독립을 시킨 그런 역할을 한 분이 이 분투고요. 그래서 이 분투는 그 본래 생리학 쪽을 연구를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리학 연구를 이제 계속하지 않고 거기에다가 이제 심리학이라고 하는 그 생리학은 그 이제 인간의 신체의 특성을 연구를 하는 건데 심리학은 인간의 마음의 특성인 거죠. 그러니까 신체와 마음이라는 것을 이제 개념적으로 분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분리를 처음 한 사람이 이제 데카르트예요. 그래서 데카르트 이전에는 이제 신체와 영혼이라는 개념으로 분리를 했지만은 이제 데카르트에서는 그 영혼이라는 개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신이라는 개념, 스피리트라는 개념을 좀 더 이제 멘탈의 개념으로 이제 그 구체화시킨 이제 학자 중에 한 사람, 철학자죠.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이제 그 다음 시간에 이제 진행이 되겠지만은 그 다음에 윌리엄 제임스는 본래 철학자예요. 이 사람은 철학자인데 이 사람은 그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 철학을 하면서 이 윌리엄 제임스는 심리학에 영향을 끼친 게 뭐냐 하면 심리학에서 사용하는 엄청난 개념들을 이 본트가 이제 그 만들어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봤던 의식이라는 개념, 기억이라는 개념, 감정이라는 개념, 뭐 이런 심리학에서 책에 나오는 대부분의 그 개념들을 어, 이 심리학적인 개념을 만들어낸 사람들이고 만들어낸 학자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투와 심리학이 누가 심리학의 선구자냐 했을 때 우리가 그거는 상당히 이제 논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보편적으로는 분트를 우리가 심리학의 어떤 원조로 삼지만은 또 한 부분에서는 윌리엄 제임스를 원조로 삼는 그런 학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독일에 근거해서 거기에서 이제 공부를 한 사람들은 주로 이제
그 분트를 이제 심리학의 원조로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이제 시작한 사람들은 윌리엄 제임스를 원조로 봅니다. 뭐 어쨌든 이제 그 심리학을 과학이라는 맥락에서 본다면은 그 분트가 이제 그 라이프치 대학의 심리학과를 이제 만들죠. 그래서 심리학 실험실을 이제 처음 거기에 이제 만드는데 제가 윌리엄 제임스의 그건 연구실이 없으니까 어, 여기가 이제 비레름 분트의 연구실입니다. 1832년에서 1920년인데 분트가 이제 심리학 실험실을 처음 만들었 해가 1879년이에요. 그러니까 79년이니까 거의 지금 한 140년 됐죠, 그죠? 그러니까 140년 전에 이제 그 심리학 실험실을 비레름 분트가 이 비레름 분트의 이제 유품들입니다. 그래서 분트가 공부했던 책상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앉았던 의자예요, 실제로. 예. 여기는 이제 그 분트의 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분트의 실험실에 있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여기에 보면은 카메라가 놓여 있죠. 이 카메라가 제 카메라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실험실에 가서 직접 찍어온 사진들입니다. 그러니까 라이선스가 선생님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 말고는 이 사진을 사용할 수 없고 우리 에, 학교에 말고는 이 사진을 구경할 수 없다라는 그런 여러분들이 이제 이 사진을 여기에 직접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자, 이게 이제 분트의 손이고요. 그 다음에 이건 직접 분트가 기술했던 그 자필입니다. 아주 꼼꼼하게 그죠? 무슨 글자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분트 실험실인데 이게 이제 앞에 있던 사진은 새로 지어진 이제 라이프치 대학이고 여기가 이제 실제 예전에 있었던 지역입니다. 요게 이제 라이프치 대학의 심리학과가 있던 위치인데 지금은 없어졌대요. 그래서 지금 요게 그 라이프치 게반트 하우스라고 우리나라 우리, 우리 대구로 치면은 이렇게 그 우리 학교에 있는 개명 아트홀 같은 거죠. 이 굉장히 유명한 오케스트라도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음악 제공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쪽 부분에 예전에 분투의 그 라이프치 대학이 이제 있었던 위치입니다. 이 사진들은 거의 그 어떤 교과서에서도 나오지 않는 사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에, 그런 맥락에서 새로운 사진들을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요게 이제 그 조금 전에 그 분트의 실험실이 있던 그 라이프치 대학인데 그 비엔나에 저기 독일의 라이프치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동독 쪽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독일이 통독이 안 됐으면 독일이 통일이 되지 않았으면 이제 여기를 어, 갈 수가 없었는데 선생님이 이제 이걸 찾아가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 건물이 꼭 그 도시 사이에 들어 있어 가지고 그게 이제 외국에는 대부분 학교 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어디까지가 대학이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이 저 거리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이 여름에 찾느라고 굉장히 힘들었는데 여기가 이제 라이프치 대학이 이제 심리학과입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 전체가 심리학과에서 사용을 해요. 외국에는 보통 한 대학에 심리학 건물이 전부 다 이렇게 통째로 되어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하고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다르고 요게 이제 심리학과 여기 분투 3의 연구실로 올라가는 2층 계단입니다. 그 다음 이게 이제 그 분투가 보세요. 지금도 아주 깨끗하죠, 그죠? 잘 만들었어요. 아주 독일이 이제 그 공업이 발달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서 그런가 이렇게 지금도 아주 생생하게 돌아가더라고. 그러니까 이걸 거의 그 분트가 직접 제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실험실에 그 냄새가 물씬 나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음. 이거는 이제 제가 그 방을 못 찾아가지고 헤맬 때 여기에 그때 당시에 이제 포스트 닥을 지금부터 한 5년 됐죠. 포스트 닥을 하던 박사님인데 이분이 이제 이분을 만나서 내가 이제 연구실에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게 여기 보면 이제 이 메모리 드럼이고 요게 이제 칼라 퍼셉션 스펙트럼을 만들어내는 요거 이제 칼라를 이걸 돌리면 이제 칼라가 나오는 그래서 이제 그런 기계들을 이제 시연을 해주고 이분이 이제 저 소개를 좀 해줬습니다. 자, 이제 심리학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게 심리학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의 심리학적인 생각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심리학을 공부하다 보면은 상당히 차이가 날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심리학이라고 하면은 분투를 생각을 하는 데 비해서 조금 전에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새로운 정보를 얻었죠. 지식을 이제 배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심리학 하면은 제일 먼저 상징적으로 생각해야 될 사람이 바로 이제 문트나 윌리엄 제임스를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제 뭐 심리학의 다양한 학자들이 있지만은 그 심리학의 이제 역사를 이제 제대로 이해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심리학은 조금 전에 나왔던 것처럼 과학적인 학문으로서 심리학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심리학에는 이제 심리학 연구가 어떻게 이제 적용되느냐. 이게 이제 무궁무진하죠. 이거는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이세돌 구단의 이제 이야기를 아실 거예요. 그래서 알파고를 상대로 해서 비록 4대1로 졌지만은 프로 기사 중에서 알파고를 이긴 유일한 사람이 이세돌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바둑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알파고의 프로그램들이 다 어디에서 이제 기반한 거냐면은 컴퓨터 프로그램인데 그 이론들이 기반 이론이 다 학습 이론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심리학자 중에 나중에 이제 학습장에 가면은 손다이크나 이런 사람들의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사람의 이제 책이 거기에 인용된 게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심리학이 지금 현재 새로운 학문 영역을 이렇게 앞으로 주도해가는 이렇게 인공지능과 같은 이런 영역도 심리학의 뿌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면은 단지 심리학이 이렇게 불편하거나 마음이 아픈 사람만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앞서가는 미래의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도 심리학이 연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종합학문인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이 이제 연결을 하는 학문이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철학이었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전산과학, 그 다음에 생물학, 그 다음에 사회학, 인류학, 그 다음에 이제 신경과학 이런 학문들을 이제 쭉 연결을 합니다. 그 중심에 있는 개념이 뭐냐 하면은 바로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마음을 연구하는 맥락에서는 심리학적인 연구가 빠질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심리학을 전공했다는 것은 그런 면에서 엄청난 행운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차근차근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배울 텐데, 우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심리학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심리학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심리학이 이제 이렇게 심리학과 철학의 관계,
그 다음에 자연과학이 심리학과가 만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군트가 저기 1879년에 처음 심리학을 창시했다는 것. 이제 그 뒤에 이제 심리학을 이끌어오는 여러 가지 이제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변화가 나타나는 것들은 이제 심리학에 대한 인간의 마음을 보는 관점들의 이제 변화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변화되는가 하는 것. 그 다음 여기 보면 이제 과학이라는 개념이 있죠. 그래서 심리과학, 인지과학이라는 과학이라는 그런 명칭이 붙는다는 것은 심리학이 그만큼 많은 것에 이제 걸쳐져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떤 심리학을 할 것이냐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결정을 하고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심리학의 시작, 그 다음에 심리학이 이제 뭘 하려고 하는 건가, 그 다음에 심리 현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느냐.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 구체적인 정의는 내리지 않았지만은 그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러한 의미를 지닌 학문구나 이제 하는 것을 오늘 이제 첫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록 그 면대면 강의는 아니지만은 여러분들이 이 화면에 나와 있는 PPT 자료를 보면서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다음 시간에는 그 교재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텐데 그 교재는 그 강의 계획서에 나와 있듯이 이제 현대 심리학의 이해라고 하는 책으로 이제 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강의한 내용도 그 부분에 이제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요. 일단 면대면 강의가 되게 되면은 그 내용들을 이제 직접 여러분들과 만나서 강의를 할 텐데 우선 이제 원격 강의를 하는 동안까지는 이 PPT 자료를 통해서 선생님이 준비해 놓은 거를 이렇게 강의로 진행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강의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죠. 감사합니다.